제가 이번에 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요. 농협 캐피탈에서 하는 농축협 특화 상품이 저렴했어요. 농축협 농협 캐피탈 특화 상품 참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 후 농정을 무난히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농민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쌀 관련 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쌀 목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쌀 수급 안정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 목표 가격과 변동 직불금은 유지돼야 한다. 목표 가격을 너무 많이 올리면 장기적으로 쌀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농민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강조한 말입니다. 취임한 지 80일가량 된 이 장관은 농정을 무난하게 이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장관이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당장 쌀 목표 가격 재설정과 직불제 개편이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이 장관은 올해 다시 설정하는 쌀 목표 가격에 대해 부처와 여야 간 의견이 달라 새 목표 가격 제시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결국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새로운 목표 가격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11월 초까지 목표 가격에 대한 정부안을 제시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쌀 목표 가격을 80kg 기준 20만 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국회와 농민단체의 목소리가 높다는 질문에 목표 가격은 농민의 소득 안정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목표 가격을 너무 많이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쌀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면서 목표 가격은 쌀 수급 안정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쌀 직불제 개편에 대해서도 뚜렷한 주관을 나타냈습니다. 논의 중인 개편안에 따르면 변동직불금과 쌀 목표 가격이 폐지될 수도 있는 상황. 그러나 이 장관은 쌀 목표 가격과 변동직불금은 농가 경제의 최후 보루이자 농민의 소득 안전망이라면서 지금 시점에서 두 가지 제도를 없애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쌀이 높은 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변동직불금의 의미가 퇴색될 때까지는 목표 가격과 변동직불금이 유지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이 장관은 농정 제1의 과제로 청년 후계농 육성을 꼽았습니다. 이 장관은 농촌에 청년들이 유입돼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 주거,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이계호 농식품부 장관은 쌀 목표 가격 설정 및 직불제 개편 외에도 PLS, 즉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가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더 이상의 제도 개선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이계호 농식품부 장관은 농민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PLS 시행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먼저 내년에 PLS를 전면 시행하는 것은 살충제 달걀 사태로 추락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PLS 제도는 농산물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입량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산물의 생산과 수입 단계부터 농약 사용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것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길이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농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PLS를 예정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 농약 집권 등록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국제식품 규격 기준 등을 반영한 잠정 기준을 설정해 7천여 개 농약을 연말까지 등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장관은 PLS 시행에 있어 부족한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계도기간 설정 등과 같은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계호 장관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에 대해서도 농식품부의 입장을 단호히 밝혔습니다. 현재 무허가 축사 이행계획서 제출률이 94%에 이르지만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없으면 적법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7월 축산단체로부터 적법화에 필요한 44개 건의사항을 수렴. 지금까지 관계 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37개의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면서 더 이상의 제도 개선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장관은 막상 무허가 축사가 있는 지역에 가보면 그곳 주민들은 이번 기회에 무허가 축사를 철거하든지 적법화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게 현실이라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농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MBS 뉴스 김하영입니다. 작년 7월 폭우로 인해 가득 찬 충북 괴산댐의 물을 일시적으로 방류해 댐 인근 주민들이 큰 수해를 본 일 기억하십니까? 수해가 나고 영농 기반에 이른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최다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작년 7월 16일, 괴산군에는 시간당 90mm의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엄청난 비로 인해 괴산댐 수문 7개가 모두 열려 댐 주변 근처 5개 면이 침수됐고 특히 인삼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수해 당시에 큰 피해를 입었다는 원상현 신명자 부부. 이들이 소중히 가꿔온 인삼밭은 순식간에 침수됐고 밭에 있던 1, 2년 된 인삼들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썩어버렸습니다. 흙이 푸실푸실해야 되는데 물이 들어왔던 거라 가라앉은 거라 딱딱해잖아. 안 들어가잖아 손이. 애지중지 가까운 인삼밭을 잃고 막심한 손해를 본 부부.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고생해놓은 것만큼 제대로 값받고 그런 게 원하는 거죠. 뭐 바라는 거죠. 뭐. 하지만 한수원 측은 괴산댐 방류 피해를 천재라고 주장하며 피해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11월부터 피해 농민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6시 28분에 호우 경보로 대체됐으면은 그때 수문을 좀 적극적으로 열어서 수위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댐 용량이 너무 작아요. 유역 면적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그러면은 더 많이 방류를 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에 대한 한수원 측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는 재판부 판결이 나오든 그리고 정책이 결정되는 부분이든 그런 거에 맞게 저희가 가기 때문에 뭐 특별히 저희가 이제 의견이라고 좀 하기에는 좀 그런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괴산댐 피해 대책위는 지난 9월부터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장기 농성까지 벌였지만 피해 보상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야 하는 상황. 한수원과의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 농민들의 심정은 타들어갈 뿐입니다. 괴산댐 방류 피해 농민들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밤 10시 10분 MBS 이슈 현장 속으로 해서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MBS 뉴스 최다혜입니다. 중국 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22일과 23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 발병하면서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1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조사가 나와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신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돼지고기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벌써 3달째. 그러나 확산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중국 요난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최초 발병한 이후 지난 24일까지 중국 당국이 발표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건수는 41건. 발표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숫자와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국내 방역 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정PNC 연구소가 내놓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세계 양돈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시 살처분 손실과 매출 감소 등 1조 원 가까운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피해액 4조 원의 25%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한국의 ASF가 감염이 된다면 100만 두 정도 살처분이 불가피하고 연간 출하두 수도 170만 두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양돈 농가들이 보는 직접적인 손실 외에도 사료, 동물약품, 유통업계 등을 아울러서 총합적으로 약 1조 원 정도의 손실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탐지견과 엑스레이를 배치하고 중국 항공기의 검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국산 만두와 순대에서 바이러스 보균 사례가 접수된 만큼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휴대 축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는 그 국가를 방문한 그 여행객에 대해서는 세관과 합동으로 기탁 수화물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검사를 100%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휴대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미신고자에게 1차 1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또 국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과 소독을 강화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의심될 경우 방역기관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신건입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각 도매법인과 하역노조의 하역비 협상이 본격화됐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온 협상이지만 올해는 하역비 체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협상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위탁 수수료를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가락시장의 5개 도매법인이 출하자로부터 위탁 판매 대가로 지급받는 위탁 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공동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2000년 농안법이 개정되면서 표준 하역비는 도매법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음에도 가락시장에서는 여전히 도매법인들이 위탁 수수료에 정액 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징수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가락시장 청과 도매법인들의 일반적인 위탁 수수료는 4%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품목별 표준 하역비를 더한 4% 플러스 알파로 실질적인 수수료는 5% 내외가 됩니다. 농안법이 개정돼가지고 도매법인에서 이제 부담하도록 돼 있잖아요. 유통 과정에서 농민이 생산해서 시장에 출하할 때까지는 농민이 부담을 하더라도 시장에 출하된 이후부터의 비용은 유통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표준 하역비 인상분이 위탁 수수료에 반영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수수료 인상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법원이 1심에서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 규칙을 무효라고 판결하고 곧바로 집행금지 가처분까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도매법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거래금액의 7% 이내로 위탁 수수료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각 도매법인과 하역노조의 하역비 협상이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양측은 구체적인 협상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 하역비를 포함한 현행 위탁 수수료 체제를 담합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한 만큼 기존 하역비와 위탁 수수료 체제에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 이참에 농민들이 유통비를 떠안는 구조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협상 과정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우리나라 식품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미래를 알 수 있는 2018 대한민국 식품대전이 열렸습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에서 온 170여 개의 기업이 참가해 다양하고 이색적인 식품을 선보였습니다. 최서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에 자리한 AT센터에서 대한민국 식품대전이 열렸습니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천연, 발효, 건강식품 등 총 7개 테마 아래 전국 각지의 특산물로 만들어진 다양한 식품들이 소개됐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화두가 된 세 가지 키워드는 건강, 간편, 그리고 청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트렌드에 발맞춰 유기농, 무농약, 자연건조 식품은 물론 다양한 방식의 발효 제품들이 등장,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한 곱창, 막창, 삼계탕 등 재료 손질부터 요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메뉴를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상품들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야거든요. 식품 산업들, 예를 들자면 건강기능식, 또 간편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R&D를 좀 확대하는 것이 정부의 제1위의 방침이라는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이번 식품대전에서 주목받은 또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자신만의 개성과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독특하고 새로운 식품을 개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수출기업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식품가공 적성 정보센터라고 해서 중소기업들이 이제 판매하는 식품들을 무료로 다 R&D 해주신다고 하셔서 이런 것도 있구나 처음 알았고. 이계호 농식품부 장관도 청년들의 식품 산업에 대한 도전을 격려했습니다. 청년들이 참여하는,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식품 대전이 되도록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직접 상담하는 지금 자리를 만들고 있고요. 또 창업할 수 있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 연습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자리도 함께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부스가 어느 때보다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식품 대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청년들이 새로운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내를 넘어 해외 식품 시장에서도 대한민국 식품 한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중소식품 기업에는 국내외 판로 개척의 기회를 주고 참관객에게는 새로운 식품 트렌드와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우리나라 식품 산업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2018 대한민국 식품대전은 오는 27일까지 열립니다. MBS 뉴스 최서영입니다. 자연을 즐기며 쉴 수 있는 농업 생태원이 평택에 문을 열었습니다. 농촌 체험뿐 아니라 눈썰매장과 피크닉장까지 마련돼 있어서 사계절 가족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가을의 꽃 코스모스와 국화가 농업 생태원을 뒤덮었습니다. 국화에서 피어나는 꽃향기를 맡으며 산책하는 나들이객들. 가족 연인과 함께 생태원에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평택에 이렇게 좋은 곳이 많은데 우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고 또 오히려 평택 사람은 멀리 한평까지 가서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에코로드 자전거 행사를 해요. 학생들한테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요. 생태원이라고 새로 개장도 했다 그래서 한번 와본 거예요. 한쪽에 마련된 놀이터는 아이들의 공간입니다. 개장 첫 주말 농업 생태원을 찾은 많은 나들이객들은 맑은 하늘 아래에서 가을을 만끽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 조성하기 시작한 농업생태원이 7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약 3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생태원은 11만 4,6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농촌 체험도 할 수 있고 피크닉장과 반려견 쉼터도 마련해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약 2만 제곱미터에 조성한 잔디마당에서는 대규모 행사도 치를 수 있습니다. 봄에는 꽃나들이 행사가 펼쳐지며 여름에는 물총놀이와 모내기 체험이, 가을에는 추수 체험이, 겨울에는 얼음 썰매와 눈 썰매장을 운영합니다. 계절에 맞게 운영 방식을 달리해 사계절 내내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게 평택시의 계획입니다. 내년 이맘때 로컬푸드 종합센터까지 들어서면 농업생태원은 먹을거리까지 갖춰지게 돼 관광지로서의 면모도 갖추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농민회관도 세워지고 또 로컬푸드 센터도 만들어집니다. 앞으로 이 자리가 우리 농업의 생태뿐만 아니라 농업의 명소가 되고 또 중심이 되고 또 관광 중심이가 될 것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장에 맞춰 농업생태원 내 방문자 센터에서는 다음 달 3일까지 천연 염색을 주제로 전시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부산 경남연맹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지역 농협은 벼 수매가 6만 원을 우선 지급하라면서 농협이 쌀 수매가 우선 지급금을 6만 원 이상 지급해야 민간 RPC와 시장 쌀값을 쌀 생산비에 조금이라도 근접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올해 예상 초과 물량 9만 톤을 매입하고 쌀 1kg에 3,000원을 보장하라는 요구도 덧붙였습니다. 완주군이 지방자치 경쟁력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지수 모델 분석에서 완주군은 종합경쟁력 부문 전국 군 단위 가운데 4위에 올랐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영활동 부문에서도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 지자체 가운데 전국 상위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린 건 완주군이 유일합니다. 홍성군이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내년 2월까지를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군은 이 기간 동안 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방역을 추진하고 소독 및 질병 예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점 소독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가금 농가에 대해선 이동 승인서를 발급하며 입식 전 신고제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AI 중점 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천수만 철새도래지 반경 10km 이내 결성 서부 갈산면 내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소독을 지원하고 방역전담 공무원을 농가별로 지정해 특별관리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2018 예천장터 농산물 대축제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지역 농특산물 홍보 판매전에서는 유관기관과 생산자 단체가 직접 부스를 운영하며 고품질의 과실류와 잡곡류 등을 제공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이번 축제를 통해 농특산물 판매 실적이 7억 3천만 원에 달하고 관람객은 10만 2천여 명으로 추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뉴스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